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프로주식 리그 시즌2 마지막 한 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 후반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현재 서 있는데요. 오늘 수요일장까지 마감이 된 이 상황에서 과연 수익률 집계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흥미진진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바로 결과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까지 집계가 된 수익률 현황 함께 보시죠. 자, 제가 흥미진진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무학 감독님 8.85%로 1등으로 치고 올라와 주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만약 이무학 감독님이 1승을 차지하게 되면 임상현 감독님과 함께 2대2 대격돌이 예상이 되는데요. 자, 2등은 성경희 감독님이 차지했습니다. 4.63%로 현재 2위고요. 그 뒤를 우리 임상현 감독님이 있네요. 지금 현재 3위로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자, 그 뒤를 문종 감독님과 이주연 감독님이 차례로 순서를 현재 형성하고 있네요. 자, 식스맨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감독님의 뉴로메카 로봇신화는 계속된다. 81.8%. 이무학 감독님의 저스템도 멋진 슈팅 보여줬었죠. 74.2%. 문종 감독님의 DNT 38.2%. 이주연 감독님의 이수화학 33%. 성경희 감독님의 G2 파워까지 식스맨 종목으로 함께합니다. 자, 프로주식 리그 시즌2 마지막 한 주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정말 이번 주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무학 감독님이 1위 선두로 달리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번 주 과연 어떤 분이 한 주의 우승을 차지하고 이번 시즌 왕중왕이 탄생할 것인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얻어가 주시면 재미가 2배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 감독님들과 함께 오늘도 재미있게 이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수요일 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이주연 감독님 함께합니다. 감독님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주 후반으로 넘어가는 길목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상현 감독님 먼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자, 우리 임상현 감독님 그렇게 성경희 감독님과 문종 감독님을 응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무학 감독님이 또 치고 올라와 주는 모양새입니다. 이대로 가면 2대2 대격돌이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감독님? 그 예상대로 제가 이번에는 양보를 하려고 이제 3위로 좀 하루만 내렸습니다. 약속을 지켰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무학 감독님이 1등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좀 해서 현재 변심을 좀 해서 주말에 막판에 스포츠를 할까 좀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외면적으로 이야기이고 또 실제 이제 오리가 어떻게 보면은 호숫가에서는 굉장히 우아하게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발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내면적 속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중기적으로 했던 로봇하고 인공지능주가 이번 주에 주춤을 했습니다. 네. 주초에 단기 급등하고 이제 주춤거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이제 포트에 나와 있다 좀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부분들을 이제 마인드랩하고 현재 로봇스타 이 두 개를 먼저 이제 출전을 시킨 것은 이제 중기형에 좀 해당이 되는 의례적인 이제 포지션이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어제부터 이제 출전했던 이제 부분의 어떤 세 가지 종목, 태경산업부터 오늘 출전할 종목, 그다음에 내일 출전할 종목은 단기 승부주로 제가 이제 제시를 한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초에 했던 부분들은 주말 반등이 좀 될 거고 어제하고 오늘 그다음에 내일 출전한 종목이 하나의 승부수로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회심의 미소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임상현 감독님 애써 이 불안한 마음을 누른 채 나도 주 후반에 이 스포트를 낼 만한 선수들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자, 그 선수들이 정말 힘을 내어줄 수 있을지 저희가 예.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자, 임상현 감독님 이야기 나눠봤으면 우리 이주영 감독님도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자, 감독님. 네. 우리 지난주의 영광을 가슴에 달고 네. 예, 감독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아니 무슨 일이냐고요? 어떤 일이요? 아니 우리 감독님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정말 날카롭게 공략을 해주셨습니다만 네네. 사실 노란톡방에서는 다 저희가 전략 같은 건 챙겨드리고 있는데 네네. 수익률 대결이다 보니 아, 예,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수익률이 제가 조금 안 좋게 나온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네. 이제 하이소닉이라는 종목. 아, 그 매력적인 종목. 그렇죠. 네. 남자의 종목인데 이 방송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 월요일 날에 이 한 종목으로도 잘 됐을 경우에는 게임이 끝난다. 아, 기가 막힌다. 우리 네. 게임 룰에 보면 최소 한 종목부터 들어가죠. 그래서 맞아요. 제가 만약 이게 그냥 제 예상대로 점으로 달렸다 그랬었으면 뭐 이번 주 끝? 다음 종목 그냥 없는 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어, 역시 예능신이 돕는 거예요, 감독님. 근데 시가부터 그냥 고점이었습니다, 그죠? 그래갖고 하한가를 맞았어요. 아,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이건 예능신이 정말 돕는 거예요, 방송신이. 그런가요? 그럼요. 아니, 물론 예능은 아니지만, 네네. 네, 그건 아니나, 방송에 재미가 있으려면 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수익률 대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요. 시초가부터 계산이 되지만 노란톡방에서는 제가 갭이 이렇게 떴는데 시초가의 상한가인데 점상인데 여러분들 사세요라고 말씀 못 드리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매수하라고 얘기를 안 드렸고 하한가 왔을 때 여러분들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투자를 한다. 그렇다면 100만 원치를 사고요. 네. 내일 보통 하한가가 한번 30%가 나오면 다음날 갭 하락으로 15% 하락이 나오는 게 한 45% 하락이 나온 이후에 반등에 나오는 그런 룰이 있어요. 지금 완전 일타 강사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예전에 이제 15% 상한가일 때는 네. 연상을 가면 3년상 45% 가고 윗꼬리 달고 끝나는 경우들이 상한가 종목들 중에 10개 중에 한 6개, 7개는 나왔단 말이죠. 아하. 그래서 이게 하한가도 마찬가지로 하한가 세방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건데 네. 30%로 바뀌고 나서는 이게 45% 룰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열려 있잖아요. 하락이 아래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5% 하락 출발하면 그 이하로 200만 원치를 분할 매수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아, 전략을 완벽하게 네, 드린 어저께 거죠. 딱 짜드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될 걸 예상을 하고 모든 그래서 건내 계획대로. 그 전략대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딱 하셨다면 평균 단가가 오늘 아마 종가의 환호성을 지르고 수익이 있는 났을 거예요. 그렇죠. 네. 얘기를 잘 들으신 분들은 20% 수익이 나신 분도 있고 뭐 15% 네, 수익이 우와. 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은 다 한가 나와서 안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허. 거기서 또 수익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다 있는 거고 네. 이러한 하한가가 가거나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의 어떤 움직임에 대한 노하우가 녹아있는 그런 사람의 말을 들으면 또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이 하이소닉이라는 종목은요. 네.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아, 그럼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네. 자, 워낙에 또 이슈가 있었던 어저께 분이라. 강원 에너지 이야기 드렸죠. 네. 거래 정지 이후에 차트 주가가 보세요. 지금 네. 10배가 올라 있습니다. 야. 고점까지. 자, 그리고 또 거래 정지가 되었다가 풀려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간 종목들 제가 노란톡방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공략했던 하이소닉 같은 경우도 죽다가 살아난 기업입니다. 회사가 굉장히 횡령 배임으로 안 좋아졌다가 이제 실적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고 기업 오너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공시가 나온 것처럼 살릴 전환 의지가 사채, 있는 거죠. 그렇죠. 기업에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호재성 뉴스들이 이제 계속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길게 봤을 때 네.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네. 이 수익률, 대회사. 분율까지 아. 뭐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지 그거는 조금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1등을 하면서 네네. 받은 게 있죠. 뭘? 아, 자유 편출이권? 그렇죠. 자유 편출입권입니다. 그래서 네.
금요일 날에 만약에 이거 뭐 상가가 빵빵 나와가지고 수익이 플러스가 됐다. 그러면 뭐 두겠지만. 보유하는 거고 금요일 날 딱 보고 이게 마이너스구나. 손실이 크다. 그러면 삭제. 편출권으로 그냥 쏙 빼고 네 종목으로 승부를 걸겠습니다. 아니 진짜 이주영 감독님 저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방송의 재미는 재미대로 주시고 그렇죠. 노란톡방에서 수익은 수익대로 주셨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걸 노리신 건지 뭔지 모르겠으나 노렸습니다. 이거를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 점으로 갔을 때 시나리오, 한가가 갔을 때 시나리오, 그리고 방송도 살리고 네. 수익도 챙겨드리고 그리고 금요일 날 우승까지 하는 걸로. 와 만약에 이대로 굴러간다면 이건 진짜 저희 생방 아니고 네. 뭔가 짜여진 시나리오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네. 생길 정도로 그렇지 딱딱 않습니다. 맞아 들어가기를 네네. 부디 저도 바라면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주영 감독님과 함께 생생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또 나눠봤습니다. 자 수요일 팀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방송에서는 저희가 설명드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중이 아니고 또 전략을 다음 날 또 여러분들이 챙겨가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수요일 팀과 함께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수요일 팀 감독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정리하고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또 그 다음 뒤에 종목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들이 오늘 장을 또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시장이었습니다. 2차 전지가 이렇게 또 달려줄 줄이야. 저는 오늘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자, 과연 어떤 분의 코멘트부터 만나보게 될지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종목으로 골라주셨어요. EN 플러스. 자, 이 종목 하면 이 감독님이 바로 떠올라야죠. 우리 임상현 감독님? 예, 그렇습니다. 네, EN 플러스. 아니, 근데 전에 잘 갔던 친구 왜요? 예, 오늘 상한가가 좀 실현이 아! 됐고요. 진짜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체크를 못했네요. EN 플러스 오늘 상한가 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 EM 플러스를 제가 여기서 출전을 하고 나서 현재 그 단기적으로 했지만은 급등을 안 했길래 그 다음날 AS를 하면서 딱 맞아요. 한마디를 좀 했죠. 유명한 세력 성향이 매우 강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작전주 아니냐. 작전주하고 세력주는 다릅니다. 그래서 세력주 성향이 있었고 과거에 나노메딕스라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좀 있으면서 그때 빚으로 암을 치료한다는 그런 재료 때문에 한 달 만에 8배를 갔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그래서 그 이제 빚을 세면 암이 없어진다 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재료였죠. 만약에 그래서 됐으면 정말 대박이었겠네요.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날아갔던 전례들이 있었고 제가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현재 네.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된다길래 안 봐도 유튜브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 어.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너무나 알고 있는데 노란톡방에서는 얼마만큼 많이 그걸 가지고 있었을까요?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임상현 전문가가 세력 어떤 그 거의 귀신이네 하면서 많이 들어갔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네. 뉴로메카를 막 100%씩 적중을 했으니까 네. 요걸 뭐 기겁을 해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더블 났죠. 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2차 전지에 대한 숨어있는 어떤 신기술주를 잘 보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2차 전지의 신기술주가 양산에 성공하고 파일럿 생산에 성공하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미래 매출 당기기 때문에 거의 임상에 성공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제약 바이오의 어떤 임상 성공에 대한 기법
바로 터지는 부분들을 그대로 EM 플러스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에 또 성공했고 파일럿 생산 양산 체계까지 갖춰주고 삼성 SID 임원주를 다 모셔오고 여러 가지 기술도 다 하고 이걸 다 시나리오를 다 말씀드렸어요. 야. 그래서 적중을 그러니까 이거는 준비된 대박, 예고된 대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떼놓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노란통에 한번 와 보시면은 EM 플러스 부분에 뭐 어떤 수익률이 막 50%, 60%입니다. 뭣덤으로 샀더니 50%, 이게 웬 떡입니까? 뉴르메카 샀더니 이게 웬 떡입니다. 며칠 만에 50% 났습니다. 야. 어떻게 기적의 현장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비단 이것뿐만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신기술주를 가지고 양산체계에 있는 기술주가 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차트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승하고 조정. 처음에 이때 제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EM 플러스 현재 그리고 나서 이제 빠졌다가 올라와줬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보였고 이때도 매수를 했고 이때도 이야기를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역사가 어디서 터지냐면 여기서 좀 터지는 거죠. 급등하고 조정 보이고 상한가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는 따블이 좀 되는 정확하게 현재 이번 시즌에서 정확하게 100%가 수익이 난 종목이 유일하게 EM 플러스고 현재 식스맨에서 나오는 것은 80%.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되는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2의 EM 플러스가 노란톡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노란톡 오시면은 제2의 EM 플러스 제 이름을 걸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종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래 노란톡에 꼭 오셔야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또 하나 부분들이 좀 재밌는 부분들이 네. 코이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코이즈요? 이 친구는 왜요? 예, 코이즈 같은 경우도 이것도 2차 전지 쪽에 어떤 그 산화알루미늄, 양산화에 곧 성공해서 대기업의 콜만 받으면은 바로 생산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인데 제가 여기서도 재미있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5%가 넘어가길래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거 무조건 사야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 타이밍이다. 이렇게 20일 탄생 파동이고 마지막이다 했는데 오늘 5% 했는데 장중 20%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15%까지 됐던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이러한 그 생생한 스토리를 노란톡에서 오시면은 정말 요걸 코이즈를 했느냐 물어보시면은 정말 좀 했던 그런 부분. 그러면은 현재 누르메카 수익률을 한번 보여달라 이렇게 질문하시면은 여기서 올라올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EM 플러스 정말 50%, 60% 했느냐 이렇게 올리시면은 정확하게 나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누르메카도 100%짜리가 있습니다. 아래 노란톡에 오셔가지고 정말 물어보세요. 이게 대박 투자의 전설이 숨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지순례 한번 오시는 기분으로 오시면 된다. 그래서 또 한 번의 대박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2의 EM 플러스 부분들이 진행이 될 거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유럽에 대한 CRMA가 발동이 됐고 또 미국의 유럽에 대한 탄소 중립법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원자재 재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어떤 고립화시키는 부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2차 전지의 어떤 부분에 어떤 정확하게 히토리오의 공략을 정확히 포인트를 찍고 이걸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쪽 2차 전지의 생산하는 업체 이런 부분에 지금 더 달리는 말에 광풍을 불어닥치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2차 전지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뉴페이스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 한번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EM 플러스 상한가를 또 가주면서 바닥에서부터 100% 수익률이 나는 그런 또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2차 전지 열풍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군요. 저는 사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빈 잠시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2차 전지 대장주들이 이제 진짜 다 간 거 아닌가? 마지막 불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와 역시나 이렇게 또 종목을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정확하게 찝으셔서 그 매수 타점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또 수익이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EM 플러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주연 감독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꼽아주셨을지 시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에코프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고요. 네. 에코프로 왜 이렇게 잘 갑니까? 정말 멋진 형님들이 붙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세력이라고 한다면 잘 얘기하셔야 돼요. 왕의 상이 아닌가. 내가 왕이 될 상이다. 왕이 될 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겨요, 왕이 될 상이에요? 정말 대단한 형님들이시고 과연 누가 우리 2차 전지 에코프로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를 감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뭐 장중에 매매를 굉장히 빨리 끝낼 수 있었던 게 이제 에코프로 때문이었는데 네. 개인적으로 좀 창피하게도 네. 15%가 올랐는데 5% 꼴랑 먹고 기분 좋다고 이렇게 웃고 있었는데 15% 가는 모습을 보고 야. 울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전고점 자리를 돌파를 못하고 만약에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왔다라면 사실 시세는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차트로 보면 이렇게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전고점 자리를 우리 형님들께서 열심히 이렇게 영차영차해서 올려주시는가 한번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장중에 이제 제가 최근에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너튜브에서 이렇게 얘기를 딱 드렸는데 멋있게 와. 전고점 자리를 딱 돌파를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헤드앤숄더가 아니라 추세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바뀐 상황이 되었는데요. 지금 11선도 계속 안 깨고 가고 있죠. 그렇죠. 제가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2차 전지 어디까지 가냐. 11선 안 깨면 상승 추세 간다. 계속 간다. 맞아요. 어저께 살짝 위협을 했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만약에 페이크였다면 오늘은 올린다 생각을 해서 아침부터 이제 공략을 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와. 오전에 이제 에코프로가 죽지 않고 강하게 치고 가니까 바로 리튬이 빠바방. 흥을 했습니다. 거기서 아까 우리 임 회장님께서 추천하신 네. 그 EN EN 플러스를 차마 제가 노란톡방에서 수익률이 걸려 있기 때문에 뭐 보통 같으면 제가 테마주 오늘 리튬이 제일 강했어요. 그러면 대장주 해야 됩니다 이러거든요. 대장주 무조건 대장주 공략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이 끝까지 강하면 상 땁니다. 그런데 EM 플러스가. EM 플러스가 이제 임 회장님 종목이어서 그렇죠. 임 회장님, 임 감독님. 임 감독님 네네, 죄송합니다. 네. 조금 덜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해. 네. 오늘 제가 오전에는 네. 2차 전지고 오후는 반도체일 것 같은데 일단 이 리튬 관련주 캡처를 탁 해서 올리면서 대장주도 좋지만 하이드로 리튬도 한번 보세요. 지금 전고점 자리입니다. 그랬더니 하이드로 리튬이 이야기 드린 자리에서 한 10%가 올라갔고요. 이야. 그다음에 반도체는 다 갭을 오늘 떴다가 빠졌어요. 그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반도체 쪽을 보신다면 후성을 노리세요라고 딱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후성. 네, 후성이 한 7%대였는데 오늘 노란톡방에 이야. 계셨던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네네. 시간 외에 이제 상한가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이야. 신고가 종목들을 제가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고가인가요? 네. 후성은 신고가가 아니지만 바닥에 한 6개월 정도의 박스권, 그러니까 신고가도 이 강한 저항이란 말이에요. 네네. 저항을 돌파하는 곳에서 항상 강한 시세가 발생한다라는 후성 거를 좋다. 봤을 때 네. 그리고 시장이 들려주는 스토리. 스토리? 2차 전지 이러니까 거기 주인공은 에코프로. 자, 장군처럼 서 있고. 금요일부터 이제 반도체가 이제 2차 전지를 딱 치러 이제 오는 그런 격이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은 주인공은 후성. 그렇게 이제 제가 딱 잡아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맨날 매시간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제가 대신 그거를 봐드리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네. 노란톡방에 탁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창만 집중을 하고 있으면 네. 그날 먹을거리가 충분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오늘 에코프로 오늘 큰 형님 누구냐? 도대체 누가 올린 거냐? 네. 개인만 산다.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 엄청 많았잖아요. 맞아요. 사실 에코프로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진짜? 많이 오른 것 같지만요. 네. 저평가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가치를 평가할 때 기준이 뭐죠? 지난주 월요일 날도 얘기했죠. 프라이스 택. 그 프라이스 택이 어떻게 붙느냐. 네. 현재 가격이 그 프라이스 택입니다. 그런데
이 실적적인 영업이익으로 우리가 가치를 평가할 때 PER을 적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 퍼 한 10 정도에서 15 정도를 해주면 적정 주가인데 문제는 성장주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PEG를 써야 됩니다. PG. 네, 피터 린치가 만들어낸 PEG라는 그런 수치가 있습니다. 미래 성장성까지. 그렇죠. 성장성까지 생각을 해서 보면 이제 ESP를 가지고 하는 건데, EPS를 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 딱 보면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1.한2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0.25 정도 됩니다. 아직도? 네. 그러면 1.5 이상은 고평가, 그쵸. 1.5 이하는 저평가인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과연 에코프로를 나쁘다고 얘기했는가? 야, 다 왔다고 얘기했는가? 공매도 세력 아니면 기관이나 외인들 없잖아요. 계속 팔았는데 계속 올라가. 그치, 배 아프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섹터 올라가야 되는데 2차 전지만 가니까 계속 안 좋다 얘기를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리적인 의심을 네. 좀 해보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 형님들이 드디어 참지 못하고 1조 4천억치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에잇, 모르겠다. 나도 살래, 이렇게. 1조 4천억은 개별 종목에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외인들이 그렇게 매수를 했다. 거기다가 신고가를 경신을 했다. 이건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역시나 2차 전지 에코프로를 딱 보시고요. 11선 안 무너지면 그냥 고입니다. 아까 가치도 이야기 드렸죠. 네. 이제는 뭐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느니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냥 하하하하 하고 웃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오늘 정말 2차 전지 큰형님들이 나 아직 안 죽었다. 누가 죽었다고 했는가? 라고 하면서 시장을 다시 한번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중심에는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함께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열기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차 전지 그리고 그 대장주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매일매일 노란톡방에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언제까지 2차 전지 갈지 궁금하다. 혹은 매일매일 살아 숨쉬는 종목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독님들과 함께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 시장 안에서 놀고 있는 우리 종목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봐야겠죠. 어떤 룰로 저희 프로주식 리그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프로주식 리그 룰 소개해드립니다. 총 5분의 전문가님들이 주간 단위로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하루 한 종목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게 되고요. 다음 날 시초가로 편입돼서 당일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제시하신 목표가 터치 시 1회에 한해 목표가를 수정하실 수 있고 포트폴리오 안에는 최소 한 종목, 최대 5종목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매주 금요일 포트폴리오 안의 종목들을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고요.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는 모든 주간 수익률을 합산한 누적 수익률을 통해 왕중왕을 가리게 됩니다. 자, 우리 감독님들의 현재 수익률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종훈 감독님, 에코프로 HN, 제이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희 감독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SAMT 1.82%, 우리산업 2.58%, 그리고 T3까지 함께하면서 누적 수익률 4.63% 가져가네요. 자, 지금 현재 1위입니다. 자, 에이트원 우리 이무학 감독님, 에이트원 2.43%, FST 4.57%, 인탑스 1.85% 함께하면서 누적 수익률 8.85% 챙겨가네요. 자, 우리 임상현 감독님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랩 선수 여전히 담겨 있고요. 로보스타 선수 그리고 태경산업 2.57%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종목 이야기를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임상현 감독님과 이주영 감독님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마인드랩 선수는 잘 버텨주고 있는데 로보스타랑 태경산업 이 친구들은 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이게 시장이 호불호가 강하다 보면 공략했던 전략과 맞지 않았을 때 선수들이 좀 쉬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희가 단기적으로 좀 수익률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자, 우리 임 감독님 어떤 종목부터 저희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 마인드랩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인드랩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좀 빠진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네.
최근 뭐 전체 이번 주에 전체 시장 자체가 인공지능하고 로봇 같은 경우는 주체 반짝 강하고 나머지 버튼을 2차 전지나 아니면은 반도체에게 그 현재 넘겨줬죠. 혼납을 좀 했던 네. 그런 사항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매주 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약세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마인즈랩의 어떤 부분의 호재 부분들은 4월 5일 날 명확하게 좀 있기 때문에 주말 슈팅이 되면서 다음 주 초에 이제 강세로 좀 마무리 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마인즈랩의 어떤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2차 전지 쪽하고 반도체가 조금 숨고르기 국면이 나와주면은 순환매가 다시 한번 돌아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인즈랩의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인가요? 예, 오히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윗골이 이제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이날 화요일 날이었죠. 이제 화요일 날 장중 10%까지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오늘 약간 밀려줬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윗꼬리를 무시하고 윗꼬리가 만약에 윗꼬리가 없다고 생각이 좀 하고 보시면은 십자도정에서 오늘 살짝 하루 빠진 거에 이제 불과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여전히 살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주봉의 형태로 한번 살펴봤을 때 현재 2주간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현재 주중으로 보면은 윗꼬리가 달린 부분들이 3주 연속 사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중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추세 반전이 좀 일어나면서 올라가지 않겠냐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직전 고점 돌파를 하려다가 약간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페인팅 모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슈팅하는 종목이 현재 누르메카도 그랬었고요.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다 이렇게 해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진통 과정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마인즈랩은 뭐 이렇게 다음 큰 호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전체적으로 잘 보실 필요가 있고 시총이 1,6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가볍죠. 신고가 패턴, 상장 초기의 가격도 아직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갈 길이 아직 멀다. 이렇게 상반기까지 장이 좋은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지금이 여전히 무릎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현재 이 절반 골반 라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시세의 입장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눌림목 잠시 숨고르기 국면에서 한번 슈팅이 나와줄 수가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 초반에 사실 너무 잘 뛰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도 전력이 있었던 선수였죠. 네. 마인즈랩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주영 감독님, 동국산업 선수는 잘 가고 있잖아요. 네, 신고가를 예상대로 경신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윗꼬리를 달고 조금 밀려 내려왔는데 아마 또 내일 꼬리 메우러 가는 그런 흐름들 나올 것 같고 우상향 흐름이니까 이 상태로 한 7,000원 넘어서게 되면 네. 뭐 주봉이나 월봉상의 저항대도 돌파를 하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결국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네. 2차 산업과 신재생 산업의 양수겸장을 그렇죠. 쳐놨는데 한쪽이 2차 전지가 지금 걸렸어요? 그렇죠. 2차 전지가 지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강세 흐름이 나왔고 사실 오늘 장 초반에 보면 풍력도 조금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왔었고요. 신재생 중에서요? 네. 그리고 뭐 태양광도 오늘 시간을 보니까 SDN 괜찮은 흐름이더라고요. 그러면 뭐 만약에 2차 전지가 내일 좀 주춤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럴지 안 그러면?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또 신재생이 또 한번 치고 갈 가능성도 열려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큰 형님이 자리 조금만 이렇게 비켜나면 막 네. 달리고 싶어가지고 안달난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섹터들이 지금 서로 뭐 경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동국산업은 어디가 가든 갈 수 있는 이득이다. 네, 그런 종목으로 일단 선정을 해놨기 때문에 네. 신고가 종목 뭐 지금까지 보셨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거의 팡팡 갔죠. 대부분 네. 신고가였습니다. 네. 여기서 사요라는 말이 앵커님 입에서 나올 정도로 그런 종목들 이수화학부터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거의 대부분 다 이제 고점에 너무 많이 올라 있다 생각되지만 네.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앞에 저항이 없어서 더 잘 갑니다. 그래서
시장이 들려주는 스토리대로 그런 이차 전지. 종목들, 네. 그런 것들 딱 잡으시면 잘 가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면 제가 또 장중에 라이브 방송 통해서 네. 또 여러분들 뭐 사야 되는지도 알려드리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주영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전략을 너무 잘 짰어요. 2차 전지든 신재생 에너지든 둘 중에 하나가 가면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동국산업 딱 전략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얄미울 정도로 네. 한쪽에 딱 다리를 걸치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랑 오늘 또 같이 가더라고요. 내일 아마 제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미래 컴퍼니, 미래 컴퍼니. 네네. 이게 아마 시세를 크게 뽑아줄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미래 컴퍼니라는 종목을 보시면요. 역시나 주가가 바닥에 안 붙어 있습니다. 그죠? 네. 누가 봐도 공중제비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공중제비 한 바퀴 돌고 지금 안착해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신고가죠. 딱 보시면 앞에 저항 자리를 돌파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네. 어제 오늘 눌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차트를 우리가 주봉으로 이렇게 바꿔서 보니까요. 예전에 2021년도에 있었던 저 고점까지 지금 돌파를 하는 위치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넘어서는 종목이고요. 제가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 이유가 다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전에 제가 닭고기 하면서 이제 좀 맞아요.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할인 했던 얘기했었죠. 네. 할인 지주도 여러분들 한번 차트 잠시 보실까요?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야, 잊고 있었어.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우리가 이게 일주일 동안의 수익률 승부를 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네.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린 종목들 한번 봐보세요. 지금 뭐 하늘 오, 뚫고 가잖아요. 뭐야? 그러니까 신고가 종목들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잊고 여러분. 있었어요, 닭고기. 네, 그런데 닭고기 지금 완전히 지금 이격을 벌리면서 날아가고 있죠. 그죠? 소름 돋아. 저 이따가 치킨 네. 시켜 먹을까 했었거든요. 웬일이야. 네네. 오늘은 치킨입니다, 여러분. 네. 자, 미래 컴퍼니 역시 지금 네. 신고가를 돌파하는데 그럼 이 종목은 왜 가느냐? 왜 가요? 자, 이 종목이 뭐 하는 종목인가 보면요. 전고체 배터리 셀 제조 장비를 삼성 SDI하고 뭐 수행 과제를 진행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네. 이소학 보셨다시피 강하잖아요. 그렇죠. 뭐 레몬처럼 강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그것만 하고 있냐? 수술용 로봇 어머. 레보아이라는 이 로봇을 갖다가 세브란스 병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웬일이야. 그러니까 로봇 네. 관련 주죠. 네. 자, 그런데 이 회사는 디스플레이 OLED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최근에 OLED 지금 며칠 전부터 강했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풀 패키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면 그냥 뭐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거의 섹터가 갈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EFT가 ETF 같은. ETF처럼 이제 EFT란다. ETF 같은. ETF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로봇 딱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토탈 뭐야, 패키지다. 네. 지금 시장에서 들려주는 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미래에 돈 되는 거 다 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는 그렇군요. 종목이기 신기한 종목이네. 때문에 신고가 뭐 어디까지 갈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신고가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뭐 N자 상승의 파동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안 보이네요. 끝이. 여기 차트 끝이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차트상 봤을 때 대략 뭐 한 5만 5천 원은 그냥 넘어갈 것 같다. 최소 20% 이상은 업사이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인데 네. 내일 과연 무슨 재료로 튀어줄지? 네, 이틀 정도 눌림 쉬었으니까 네. 금요일까지 아마 좀 달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우리 미래 컴퍼니까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우리 임성현 감독님도 태경산업 지금 현재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2.57%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두 감독님과 함께 이렇게 심장이 쫄깃해지는 느낌을 느껴보면서 주 후반으로 달려가 볼 텐데요. 자, 내일 목요일장에서 뛰게 될 선수들 목록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어떤 선수들을 골라주셨을지 기대가 되는데 화면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내일장 주전 선수 문주홍 감독님 여기서 코스모화학, 성경희 감독님 STX, 이무학 감독님 대명에너지 준비해 주셨고요. 자, 수요일 팀 종목도 보겠습니다. 자, 임상현 감독님은 덕양산업을, 이주영 감독님은 인성정보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수요일 팀 오늘 내일에 뛸 선수들 목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니, 두 분이 네 글자로 맞추신 것 같아요. 약간 사자성어 같기도 하고. 우리 임상현 감독님, 덕양산업 예.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친구는 뭐 하는 친구입니까? 예.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이제 종목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하이망간에 관련된 태경산업. 예, 네네. 태경산업에 대해서 이슈를 좀 했죠. 그래서 하이망간에 대해서는 이슈가 아직 나지 않았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포스코 엠텍이 급등을 했던 것도 또 이런 현재 페로망간이나 실리콘망간을 생산하는 업체의 어떤 흐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오늘 이렇게 어제에 의해서 오늘 제가 들고 나온 부분들이 이제 덕양산업인데 덕양산업이 뭐 하는 회사냐? 네. 리튬 메탈 배터리의 어떤 배터리 시스템을 납품하는 업체인데 리튬 메탈 배터리면은 처음 들어봤다고 볼 네. 수가 있어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알죠? 네. 근데 전고체는 고체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액체에서. 그렇죠. 근데 그 중간 단계 반고체 배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나요? 있습니다. 오. 예. 근데 이런 중간 단계의 배터리가 이제 반고체인데 네. 이게 리튬 메탈 배터리에 좀 해당이 되는데 미국의 어떤 업체가 SES 현재 SES 업체라는 회사가 한국에 처음으로 현재 공장 양산화 시킬 수 있는 공장에 했고 여기에 리튬 메탈 배터리의 BMA 그러니까 배터리 모듈 어셈블리 이를 이제 BMA라 합니다. 그걸 납품하는 어떤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리튬 메탈 배터리에 대한 어떤 흐름들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리튬 메탈 배터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네. 분리막이 있는데 네. 우리가 전고체는 뭐냐면은 현재 이 분리막 전고체 그러니까 음극과 이제 분리막을 아예 없애버리고 아예 이제 고체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거 덕양산업의 그거 부분들도 흑연을 완벽하게 이거를 분리막은 놔두고 일단은 놔두고 현재 액체하고 분리막 놔두고 이 흑연 부분들을 아예 메탈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튬 메탈. 그러니까 현재 리튬이 양극재 리튬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그런 이제 부분들을 만드는 어떤 시스템이고 나중에 이걸 중간 단계에서 완벽하게 더 가면은 그야말로 전고체까지 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중간 단계 상용화인데 잘하면은 내년에 또 상용화 가능성이 오.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전고체는 아직 상용화까지는 실질적으로 5년 이상 걸리지만 멀었죠. 이거는 네. 1년, 2년 내에도 지금 현재 양산화 어떤 부분들이 다 됐고 또 일대 주주가 현대차에서 현재 투자를 했고 2대 주주가 SK입니다. 그 업체. 대기업, 그렇기 때문에 네, 빵빵하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 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덕양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리튬 메탈 배터리에 대한 관련주 네. 노란톡에서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덕양산업과 같이 리튬 메탈 배터리 BMA를 납품하는 업체 그 전체를 다 납품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군도 노란톡에서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차트를 보면은 어제 이야기를 했던 어떤 그 부분하고 차트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태경산업하고 차트하고 거의 같아요. 태경산업 차트가 아니냐? 근데 태경산업도 어제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크게 이제 상승을 했다가 거의 온바닥까지 주저앉았다가 현재 상승 삿바 형태의 십자도종, 그러니까 5일 행보 끝에 제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덕양산업도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덕양산업 차트하고 지금 태경산업 차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돌파하려다가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중심 위쪽에서 맥스로 좀 세워진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덕양산업이 새롭게 떠오른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숨어있는 거, 신기술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누가 현재 반고체를 이야기하고 누가 하이망간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세가 크게 나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2의 EM 플러스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변 가까이에 있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네. 또 그 전설의 대박방은 아래 노란톡에서 항시 대박이 터진다. 항시 이렇게 대박. 보시면 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가끔 가다가 주기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노란톡방 늘 열어두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24시간 오픈되어 있지만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에 대한 힌트를 저희가 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다는 말씀이라고 저희가 정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노란톡방은 열려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여러분들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주영 감독님과 함께 또 인성정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 굉장히 또 새로운데 네. 어디가 그렇게 또 좋아 보였습니까? 자, 지금 시장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스토리 중에 하나를 잘 이렇게 읽어보면요. 네, 2차 전지 아니고요? 2차 전지는 아닙니다. 오. 2차 전지도 아니고 제가 요 종목을 딱 들고 보면 신고가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또 오늘 고민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신고가 종목들 중에 좋은 종목들,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넣을 것인가 아니면 오늘 또 새롭게 들려오는 이 스토리를 과연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 인성정보가 이번 주에 과연 시세가 날까? 날 가능성도 굉장히 큰데요. 네. 이게 뭐 다음 주로 좀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재료가 뭐길래요? 네. 일단 재료 자체는 대기업이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이신가요? 네, 서 회장님. 네, 서 회장님께서 아무튼 비대면 진료는 어차피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R&D도 개발을 하지만 인수합병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 외에서 요 관련 종목들이 조금 장 막판에 이제 시세가 조금 나오고 시간 외에도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그 중에서 인성정보가 가장 힘이 강했던 종목이고 거래 대금이 한 25억 정도 시간 외에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서 터진 거래 대금을 생각하면 내일 시세가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 임 회장님의 대박주 중에 유로메카라는 종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로봇주. 현대에서 인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어요. 그랬죠. 자, SPG, 삼성에서 감속기 관련된 회사,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회사 인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에서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대기업들이 미래의 사업이 될 만한 것들을 딱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대면 진료인데 정부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벌써 몇 번째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로. 그런데 인성정보가 결국 요번에 그런 타겟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그러니까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시세적인 부분, 대장주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그럴 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차트 잠깐만 보시면요. 예. 이 코로나19 때 원격 진료, 맞아. 비대면 진료 이걸로 굉장히 많이 움직였던 맞아. 종목이에요. 날아갔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왜? 매물대가 많거든요. 신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네. 재료가 일단 강했고 시간 외에서 한 6%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시초가부터 한 6% 정도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요. 2,500원을 살짝 넘어가요. 그럼 오늘 윗꼬리가 넘어가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약 한 5개월 정도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침에 시초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시초가가 얼마에서 출발하냐에 따라서 시세가 당일 바로 아침부터 쏴 올리느냐 아니면 음봉으로 질질질질질질 되느냐. 눌렸다가 다음 주에 올라가느냐 이게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요 인성정보 내일 아침 동시효과의 시초가가 딱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얼마에 결정될지 지금은 제가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딱 보고 제가 시초가 돌격 이러면 그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위로 올라갈 때 추격 매수 안 시키죠. 그쵸. 항상 시가에서 내려올 때 시가 이하로 여러분들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지금 들어와 계시면 내일 인성정보 바닥에서 강한 저항대를 돌파하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 잡으실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주영 감독님의 인성정보. 자, 노란톡방을 미리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는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생방 중에 내일 시초가까지는 뭐 저희가 점쟁이도 아니고요. 알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는 가격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생하게 노란톡방에서 전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 보고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특성을 잘 알고 거기에 따른 전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멘토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방 열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24시간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전략들 꼭 실시간으로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수요일팀의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매력적인 종목들이에요. 덕양산업과 인성정보. 내일도 저희가 이 친구들이 잘 뛸 수 있을지 실시간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요일팀은 여기서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감독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알려드리면서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